사실은 저희가 아까 촬영을 하다가 제가 온유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온유야 엄마한테 그렇게 째려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뭐 안 되지 그치? 온유는 장난이 하고 싶었고 지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시간이어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온유한테 좀 화를 냈어요. 근데 온유가 너무 이해심이 많은 아이라 다 참아주고 다시 촬영을 한다고 해서 저 이제 NG 내면 안 됩니다. 이걸로 이제 쭉 가야 돼요. 엄마, 나 낳아주신 분 언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지. 그래서 제가 빨리 엄마도 만나고 싶고 온유도 만나야 되는데 아직 우리 마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 온유야. 조금만 더 온유가 클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온유가 저한테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엄마는 기억나는데 얘기해볼까? 온유가 우리 온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근데 낳아주신 분은 내가 만나면 뭐라고 불러야 돼?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만약에 진짜로 만났어. 그러면 낳아주신 분 안녕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온유 또 기억나? 그래서 온유가 엄마가 온유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 온유야 그러면 온유는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온유가 그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온유가 친엄마 이랬어요. 그럼 엄마 이렇게 말할 때 아줌마. 아 마이 갓 아줌마는 아니지. 그래서 제가 그때 온유한테 야 온유야 엄마가 친엄마지. 엄마가 법적으로도 친엄마고 진짜 친엄마거든. 그 친엄마의 친이 제가 알기로는 친할 친자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다시 국어사전에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온유랑 가장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온유를 낳아주신 분은 친생모가 맞는 것 같아요. 그치? 못생긴 표정 한 번만 짓고 끝내자. 아니 하나 둘 셋 하면 해야지. 자 못생긴 표정 하나 둘 셋. 아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알려줘 어떻게 무슨 표정해야 돼? 무슨 표정? 무슨 표정? 아 무슨 표정? 하나 둘 셋. 이거 화는 표정 아니야? 무슨 표정?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아 이게 아닌가? 귀여운 징그러. 징그러. 베베핑.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딱 맞다. 다른 것이 그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배운 바로는 낳아주신 분은 생물학적인 부모, 그러니까 친생 부모가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친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부모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엄마도 근데 거기서 온유가 이제 안녕하세요 친생 엄마, 안녕하세요 낳아주신 엄마 이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호칭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아니라 아이와 이런 호칭을 매개로 해서 낳아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나누고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앞으로 이제 알아가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엄마와 딸, 아빠와 딸, 아들이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났을 때 아이가 엄마가 편하면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아줌마가 편하면 아줌마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근데 아줌마 좀 그렇네요. 정서적으로 이 아이가 안정감을 갖고 인생을 잘 사는데 그냥 유익한 좋은 방향으로 그 호칭이 불려가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일단 아이한테는 낳아주신 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저는 이제 친엄마라고 하는데 왜 낳아주신 분이라고 하느냐. 그 생물학적인 부모도 엄연히 부모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본 결과 이건 제가 블로그에 아시죠? 그 생각을 파는 쇼호스트 해서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 입양에 관련된 많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양을 준비하시거나 좀 입양 가족이신 분들은 좀 그 내용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입양 가족 이야기 그 네 번째 입양을 말하다 카테고리에 입양 가족 이야기 네 번째 너네 엄마 친엄마 아니야? 라는 제안을
제목으로 입양 용어를 제안한 게 있는데,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입양 가족을 위한 그 물타기 연구소라는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침 이 얘기가 나와요. 엄마는 세상을 배워나가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생애의 첫 유일한 존재입니다. 2세트, 3세트의 부모가 있다고 해서 더 정서적으로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배웠어요. 생각해보면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존재인데 뭔가 오히려 똑같이 엄마가 2명 존재한다는 건 좀 심리적으로 안정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그러니까 이게 꼭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제 판단하에 그렇게 내려서 온유한테는 유일무이한 존재 엄마로서의 저의 역할을 다 하고 그렇게 인지를 시키고 낳아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온유가 낳아주신 분을 만났을 때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는 그거는 온유가 안정감을 느끼고 본인이 가장 좋은 호칭이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입양가족 안에서 우리가 먼저 좀 표현을 바꿔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 아이 입양했어요. 입양된 아이예요. 우리 딸 입양됐어요. 라고 표현을 그냥 별다른 문제 없이 하시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을 때 결혼된 남편이에요. 저도 결혼된 뭐 아내예요. 라고 표현을 안 하는 것처럼 이것도 물타기 연구소에서 배웠는데요. 입양이 뭔가 다른 존재, 내가 너를 뭔가 거두는 느낌? 내가 너를 위해 가족을 일부러 확 만들어준 느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원해서 가족이라는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한 거잖아요, 가족은.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온유 입양됐어요 라고 얘기를 거의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는 있는데 그때 이제 고치려고 노력은 하는데, 대부분 저는 우리 가족은 입양 가족입니다. 네. 저희는 입양 가족이에요 라고 단정적으로 딱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또 아이를 위해서도 정서적으로도 아주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입양된 아이라는 표현보다는 입양 가족, 네, 이렇게 같이 좀 표현을 순화를 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입양인식 개선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좀 올바른 이 입양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저도 더 공부해서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